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황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황도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황도 복숭아 정도가 먼저 떠오르네요. 맞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황도 복숭아에 대한 설명인데요. 네? 농담이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황도는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쉽게 말해서 지구가 1년 동안 태양을 돌 때 태양이 그리는 길을 천구에 표시해 놓은 건데요. 혹시 천구가 뭔가요? 천구는 지구에서 천체를 관측할 때 거리가 무척 멀기 때문에 우주가 크기가 무한한 공이라고 두었을 때 그 공의 표면에 별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고 그 공을 천구라고 부르는 거랍니다. 그러면 그 지구에서 보면 공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걸로 보이겠네요? 맞아요. 그 운동을 일주운동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다른 별들과 달리 태양은 그 공을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공의 입장에서 보면 가운데 있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고 그 공의 표면을 태양이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걸로 보이겠네요?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공에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말로만 듣는 것보다 그림으로 설명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죠. 인스타그램에 시립서울 천문대를 치시면 황도에 대해 잘 설명되어 있는 카드 뉴스를 볼 수 있답니다. 그 외에도 천문 지식에 대한 내용들을 쉽게 정리해둔 카드 뉴스들이 있으니 혹시 지금 광고 찍으세요? 티가 좀 났나요? 대놓고 광고하면서 티 났는지 물어보시다니. 혹시 천구에 있는 별자리들을 태양이 지나갈 때 지나는 길에 있는 12개의 별자리를 아시나요? 말을 급히 돌리시네요. 어쨌든 그게 그 생일 별자리 할 때 나오는 별자리 아닌가요? 맞아요. 그 별자리들이 바로 황도 12궁이라고 불리는 별자리들이랍니다. 혹시 생일 별자리가 어떻게 되시나요? 생일 별자리요? 제 생일 별자리는 정갈자리인 걸로 기억해요. 그럼 혹시 생일 별자리가 어느 계절에 보이는 별자리인지 아시나요? 제 생일 때쯤 보이지 않을까요? 정갈자리는 여름에 보이는 별자리랍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생일 별자리를 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이걸 설명드리려면 아까 그 천구에 대한 설명으로 다시 가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더 이해하기 쉽게 인스타그램 또 설마 광고하시려고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잘 설명드린다는 거죠. 믿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천구라는 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운데에 있는 지구가 혼자 팽이처럼 자전하고 있고 태양이 공의 표면을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그 길을 황도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들이 황도 12궁이라고 했고요. 여러분의 생일 별자리는 천구에서 본인의 생일날 태양이 머물고 있는 별자리랍니다. 그래서 태양과 함께 뜨고 지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랍니다. 그러면 제 생일에서 반년 정도 있으면 제 별자리가 밤에 보이겠네요? 맞아요. 이해가 빠르시군요. 그런데 찾아보면 왜 제가 태어난 해의 생일 별자리와 원래 같은 날 생일인 사람의 생일 별자리가 다를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건 지구가 자전할 때 자전의 중심을 자전축이라고 하는데 지구가 그 자전축을 중심으로 팽이처럼 돌 때 그 자전축이 조금씩 황도를 따라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주 조금씩 기울어져서 완전히 한 바퀴를 돌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 무려 25,77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 생일날 제 생일 별자리가 밤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보고 싶으면 12,000년을 넘게 살아야 하는 거네요? 맞아요. 물론 저는 제 생일 별자리를 생일날 보기 위해 12,000년을 사는 것보다는 생일보다 6개월 정도 뒤에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황도 12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황도 12궁 이외에도 황도를 천체의 위치를 볼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쓰이는 황도를 기준으로 한 좌표계를 황도 좌표계라고 하는데요. 이 좌표계는 주로 행성과 태양계 안에 있는 천체들의 위치를 볼 때 사용됩니다. 지구본을 봤을 때 위도와 경도가 표시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황위와 환경으로 천체들의 좌표를 표시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황해와 환경의 각도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별들의 경우 거리감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방향으로 각을 재는데요. 근데 별들은 위치가 거의 점으로 표시되는데 별자리는 위치를 어떻게 표시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별들을 별자리로 묶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닮은 물건 혹은 동물 등의 모양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과 경계가 19세기까지도 모호했다고 해요. 그래서 국제천문연맹은 1928년 총회에서 고정된 경계를 확정짓게 되면서 별자리들은 점이 아닌 구역으로 위치를 표시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황도 12군 별자리들의 구역은
아주 일정하게 황도를 12등분하지 않기 때문에 태양이 각각의 별자리에서 머무는 시간이 다르답니다. 심지어는 태양이 황도 12궁이 아닌 별자리에서 황도 12궁 별자리보다 오래 머물기도 해요. 아, 네? 그러면 그 별자리도 황도 12궁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맞아요. 그 별자리가 바로 뱀주인 자리, 땅꾼 자리라고 불리기도 하는 별자리인데요. 실제로 태양이 뱀주인 자리 옆에 있는 정갈 자리에서는 일주일밖에 머물지 않는 데 비해 뱀주인 자리에서는 무려 보름이 넘게 머문답니다. 그러면 원래 황도는 12궁이 아니라 13궁이라도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1970년도부터는 황도를 13궁으로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점성술에서 사용되는 황도 12궁은 태양을 기준으로 그려진 임의적인 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별의 위치와는 다른 개념이어서 여러분의 생일 별자리가 뱀주인 자리의 추가로 달라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랍니다. 다행이네요. 자, 지금까지 황도와 황도 12궁, 황도 13궁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으로 제 생일날 제 별자리가 안 보이는 이유, 생일 별자리가 조금씩 바뀌는 이유, 하늘에 있는 별들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과 별자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여러분들도 황도를 먹을 때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면 인싸가 될 수 있어요. 못 믿었긴 하지만 믿어는 볼게요.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